마다 보는 것처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돈과 인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큰 틀을 우리가 컨셉을 잡을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들의 이제 자녀들에게도 좀 인식을 시켜야 되는, 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한 25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입이 조금씩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뭘 하던 우리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소망,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꾸준하게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입의 성장기, 실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하던가 그런 기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가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서 은퇴하고 난 뒤의 삶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저주라고 하는 그런 좀 심한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파갖고 누워있는 것, 병원에 누워서 참 불쌍한 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또 금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 20년, 25년 자식 키워놓고 내가 한 50년 걔네들 등골을 빼먹으면 어떡할 거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래도 그나마 어떤 사업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어떤 유동자산을 가지고 내가 준비를 잘했다고 하면 은퇴하고 난 다음의 삶도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수입과 돈의 흐름은 이런 건데 주변 환경이 이것을 또 이제 뒤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 환경이 뭐예요? 지출이 과다야.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봉급은 늘었는데 이게 왜 난 점점 쪼들리지? 수입은 늘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생계 유지 먹고 살아야 돼. 계속 오릅니다. 전 세계에서 사과값이 제일 비싼 게 한국이래. 그 정도로 물가는 점점 올라. 자,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해야지, 자녀 교육해야지, 자녀 결혼도 시켜야지, 나도 은퇴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은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올라. 내가 은퇴했어. 그러니까 그냥 물가가 멈춘다? 그건 아니거든. 또 계속 오릅니다. 새로운 지출이 발생을 해. 갑자기 내가 아프기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어쨌든 다양한 새로운 지출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나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산데 요즘에 또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앞으로는 150세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 머릿속에 드는 게 뭐냐면 복잡하지 않아도 단순한 산수만 가지고도 25세부터 예를 들어서 55세까지 일한다. 30년 이래요. 은퇴하고 내가 몇 년을 사는가? 120세면. 은퇴하고 거의 70년을 살아야 돼. 30년 동안 모은 돈 다 모아. 한 푼도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70년 살 수 있을까? 다 모아도 안 돼. 땡전 한 푼 안 쓰고 100% 모아도. 근데 100% 모으는 건 불가능해요. 말했던 것처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애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가 벌 수 있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30년밖에 안 돼. 그런데 은퇴하고 재수없이 오래 살아서 70년을 살아.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뉴스에서 떠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해결 방법으로 융자를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의 함수는 시간 이꼴 돈이 아니에요. 시간 이꼴 돈, 정해진 24시간 속에 수익의 성장 곡선을 유지 또는 상승시킬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겐 없다. 24시간 답니다. 8시간을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16시간을 일하면 400만 원 벌어요? 아니야.
내가 일을 시간을 2배로 일한다고 해서 2배의 수입이 생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시간 이끌 돈이 아니다. 시간을 투자 더 한다고 해서 이게 뭐 편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시간, 노력, 성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맞아요. 그것은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시간, 노력, 성실 저런 사람들이 많아. 예. 한번 주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안타까운 사람들 주변에 있을 거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잠도 못 자가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부자가 못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시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수입이 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나의 수입이 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자, 시간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 또는 나는 다니면서 계약을 해. 그러면 내가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멈추는 순간 그 수입은 나에게는 제로화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환자를 봐. 의사들. 심장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 대한민국의 대표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느 순간 손 떨리기 시작을 해. 수입은 제로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만들어 놓던 수입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로 거지되는 거야. 그날로. 자, 그런데 환자도 그렇고 내가 뭐 손님, 뭐 단골 고객이 있다 식당을 해요. 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한다. 단골 고객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식당이 문 닫는 순간, 뭐 상권이 바뀌었대. 그러한 순간에 나는 나의 수입은 제로가 된다. 또 나는 서비스업을 해요. 아니면 나에게는 클라이언트가 있어. 내가 연봉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영업에만 의존을 한다. 제가 영업에 대해서 제가 참 그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던 한 친구,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코카콜라입니다. 자기 동네에 새로운 편의점이 오픈을 한 거야. 코카콜라를 자기가 가서 영업을 해서 거기서는 펩시를 안 팔고 코카콜라를 팔기로 한 거예요. 코카콜라 제품은 늘 펩시랑 코카콜라는 계속 경쟁이에요. 그래서 펩시를 제키고 코카콜라가 입점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제품이 팔리고 있는 동안 인센티브를 받아요. 받아.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인센티브도 끝이 나. 그런데 거기서는 계속 코카콜라 팔고 있어. 거기에서 그 친구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나 때문에 팔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내가 회사 그만뒀는데 계속 팔리고 있으면 그럼 인센티브 계속 받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저랑 똑같은 영업도, 그러니까 보험 영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영업들이 보면 자기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 가치를 전혀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자, 그런 과정은 다시 말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도 멈춘다. 저것을 가지고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산을 키운 것이 아니고 시간과 그냥 바꾼 거다. 시간과 그냥 바꾼 거다.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입이 과연 자산을 키운 거냐 아니면 시간과 그냥 바꾼 것이냐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이 없는 나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더 키우는데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좀 예를 들어서 명품 사는 건 어때요? 나는 명품이니까 좋아. 마케팅에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홀려가가지고 나는 명품 샀어. 물론 저는 사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내 자산을 키워야 되는 시점에 나는 루비통의 자산을 또 키워준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러면 나는 누굴 위해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 자산을 키운 게 아니고 삼성의 자산을 열심히 키워준 거야. 과연 그렇다고 하면 삼성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나는 월급을 평생 내가 빚 갚기에도 부족하다. 등등.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얘기 등등으로 해서 뭐 N잡을 해야 된다. N잡에 대한 2잡, 3잡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직장인 75.8%가 일하는 노후를 꿈꿔요.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인들, 예,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돼. 4명 중에 3명은 은퇴 후에 뭐 하지? 남자분들 흔히 하는 거, 경비. 네. 무언가라도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창업하고 폐업하고 재창업하고 그런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요. 근데 그냥 돌아가면 괜찮아. 한 바퀴 구를 때마다 빚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빚은 점점 늘어.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5년간 폐업 사업자 추이. 재밌는 게 팬데믹 지나서 팬데믹 때는요 나라에서 막 도와줬어. 그러니까 문을 닫아야 되는 자영업들도 목숨줄이 연장이 돼버린 거예요. 팬데믹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것도 갚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폐업하는 비율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도 제가 젊은이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라 믿지 마라. 부모 믿지 마라. 그렇게 믿어서 우리들의 노후 해결 안 된다. 우리들의 재정적인 미래 해결 안 된다. 결국에 우리들한테 쌓이는 거 빚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할 만큼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여러분들께서 더 설명 안 해도 국민연금 믿고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해결해줄 거다. 그거 믿는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도 없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년 전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이야. 지금도 가장 큰 걱정이 돈 걱정인 세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년 뒤에도 또 돈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돈 걱정을. 자, 그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는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된다. 사실 죽을 때까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면, 그죠? 반대로 뭐예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랍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기 싫으면.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돈벌이를 찾지 말고 자산을 키울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지속적으로 테라로에서도 그렇고 자꾸 돈벌이만 찾아. 그런데 문제는 그 어떤 우선순위, 어떤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 돈만 보고 쫓아가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것이 나한테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자산 가치로 작용을 할까? 그거를 진단을 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돈벌이를 찾는 것이 계속적으로 뭐야? 돈만 보고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빚만 더 늘어나고 패가 망신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언가를 진단할 때 이것이 얼마가 돈이 될까는 다음 차선이고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자산 가치로 키울 수 있을까? 자산 가치로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나와야 자산인 것이 첫째는 검증이 돼요. 둘째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의 문제, 연금성 소득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가 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유산을 받을 거냐? 아마 떼돈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어. 그래서 둘째, 재수가 좋아. 로또를 맞았어. 로또를 맞았어. 아마 그래도 이 자리에 안 계실 거야. 그다음에 3번째 뭐야? 자산적 가치 창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물려받았던, 내가 내 자산을 키우던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적 가치 창출을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연예인이다, 가수다,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자산적 가치 창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산적 가치 창출한 게 네트워크 마케터들도 자산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뭐 물류를 하면 돈을 안 된대. 아이고, 이 양반 또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전 세계 백만장자의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왔어요. 그 20% 물류로 된 사람이에요, 다. 전에 코인 없었잖아. 코인 갖고 정말 백만장자가 되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눈에 보이죠, 한두 명씩. 예. 과연 진짜 얼마나 될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질문을. 자, 그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이미 물류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자산적 가치를 키웠다. 수백억, 수천억, 수십억을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예, 그런 사람들이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네트워크 마케팅 가장 잘못 이해된 거대한 업계야. 업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스포츠 업계, 영화 업계, 요식 업계. 그래서 업계가 많아. 건설 업계. 그죠? 그런 많은 업계 중에서 잘못 이해된 거대한 업계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계입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2023년입니다. 예. 234조의 글로벌 업계야. 234조입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234조야. 자, 그런데 영화업계가 한 50조 정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박수치는 영화업계, 유명 배우, 그래서 박수치잖아. 아무리 박수 쳐도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의 4분의 1이 안 돼요. 네. 그럼 영화업계의 우리가 4배의 규모입니다. 업계로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음악업계. 예, 뭐 BTS가 어떻고 정말 어마어마한 거 같죠? 여러분 가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만 명일 거야. 그 중에 돈 버는 가수 몇 명 안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 비율에 비하면 훨씬 난 거야. 대한민국에 블로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것에 비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훨씬 난 거야. 예, 좀 올바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 예, 부정적인 것들만 확대시켜서. 예. 자, 그러면 음악업계에 비하면 어쨌든 우리는 4배가 넘어요. 거의 5배에 가까운 업계, 글로벌로서 업계로서 자리를 잡았어요. 스포츠 업계, 야, 딱 보니까 스포츠 업계는 우리보다 3배가 커. 그런데 스포츠 업계 뭐야? 축구, 배구, 야구, 전 세계 모두 운동을 합친 거예요. 손흥민 엄청나잖아. 축구, 뭐 영국의 뭐 리그가 어떻고, 독일 리그가 어떻고, 뭐 분데스리가 뭐 많아. 미국도 뭐 있고, 뭐 미국의 슈퍼볼 하고 난리가 났잖아. 전 세계가. 예, 다 합쳐봐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예,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가장 잘못 이해된 거대한 업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돼야 사업다운 사업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이해가 돼요. 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업가답게 사업을 하고 있나? 때로는요 직장인만큼도 안 해. 직장인만큼도. 직장인들요 몇 시에 출근해요 주로? 직장인들? 8시. 8시? 집에서 나가는 건 7시, 8시에 나가. 예, 집에 오면 몇 시에? 10시. 7시, 8시, 12시간이야. 생각해보세요. 직장인들이 얘기를 들어. 예. 자, 예를 들어서 김명수 사장님은 직장인을 만났어. 나 백만장자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나 하루에 5시간밖에 일 안 해. 직장인들이 들을 땐 사기꾼이야. 자기는 12시간밖에 일 안 하고 자기는 12시간씩이나 일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하잖아. 성실하게. 예.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그 시간이면 나가야 돼. 지하철 타서 출근 지옥에 둥둥 떠댕겨 끼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1년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사는데 예? 예.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 백만장자 되는데 일주일에 한 5시간 일한대. 하루에 한 3, 4시간 집중해서 일한대. 그 얘기 들으면 이 사람들은 피토할 일이야. 그러니까 직장인들만큼도 일을 안 해. 예. 한번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가장 잘못된 거대한 업계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게 글로벌로 이미 글로벌로 세대 교체는 끝났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면 25세에서 54세 요 미만이 차지하는 게 거의 70% 가깝습니다. 65%.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젊은 사람이야. 대한민국이 세대 교체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하위권에 있어요. 네, 하위권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도 있다. 제대로 솔선수범하는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준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예, 나이 든 사람들만
예, 노인들만 있는 업계가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65%야. 예, 2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러한 비율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마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마진은 뭐예요? 모든 경비를 더했어. 그리고 판매 가격이 있어요. 그것이 마진이야. 뭐 30% 남겨요 하는 건 뭐예요? 뭐 가게세, 직원 비용 다 했어. 그래서 그거 합계에다가 얼마에 팔아요? 판매가 그 차이가 마진율입니다. 30% 정도. 마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가격과 생산 비용의 차이를 말해요. 생산 비용. 제품의 그러니까 모든 다른 비용이 더해지기 전에 공장에서 딱 나올 때 가격이에요. 그게 지금. 그럼 공장에서 딱 나왔어. 그럼 거기에 물류비 붙지요, 광고비 붙지, 뭐 마케팅 비용, 뭐 기획실도 또 이제 봉급 줘야지, 창고비 나가야지, 뭐 이제 나가. 그죠? 자, 그럼 어쨌든 자 마진과 마크업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크업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다가 생산 비용의 차이를 의미한다. 진실은 뭐냐면 모든 업계는 마크업이 다 있어요. 마크업이 없는 기업은 없어. 마크업이 없는 업계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미장원을 미용실이야. 만져줘. 그분이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제품에 대한 기초 단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것을 자기는 자기의 어떤 손을 이용을 해서 내 고객에게 써주는 거야. 그것을.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마크업에서 이러한 것들이 비용이 첨가가 되고 그 가격과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이 이제 마진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처럼 모든 업계는 마크업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관점에서 유통 물류 시장의 마크업의 현실을 보면 나이키가 400에서 600%입니다. 나이키가. 그 다음에 고급 화장품이 800에서 1000%예요. 마크업이. 그 다음에 디자이너 선글라스는 1000% 이상이 돼요. 2000, 3000까지도 간대요. 디자이너 선글라스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수입 화장품의 원가를 보면요. 어마어마해 차이가. 수입 화장품이야. 수입을 했어요. 수입 원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붙고 뭐 해서 이제 팔겠지. 자, 이렇게 마크업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마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뭐 5배, 10배, 20배가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저러한 과정 속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지고 마케팅되어지고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어져 가는 유통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제품이 생산되면서 소비자에게 가는 것까지 흐름이 있어. 그것은 어느 업계나 다 존재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N잡으로 해.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터는 마크업의 수혜자야. 그 마크업의 한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장 등의 정규 지출 비용이 없어요. 만약에 회사가 우리 같은 사람이 없다면 회사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쇼룸을 열고 제품을 판매하고 직원을 고용을 하고 해야 되겠죠. 소비자 직접 구매의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저희는요. 수당은 다단계로 받아. 일은 단단계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수당은 다단계로 받아요. 일은 제품의 흐름, 우리의 일은 단단계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제품 써봐서 좋아 이렇게 좋아. 내가 당뇨가 떨어졌어. 저만 해도 벌써 뭐 당화혈 색소가 제가 7.5까지 갔다가 6.2로 떨어졌어요. 뭐 이제 그런 자세 체험담을 열심히 얘기를 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고객을 만들었어요. 그죠? 고객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내가 3개월 동안 관리 잘해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주문해요? 회사한테 주문해요? 회사한테 주문해요. 그러니까는 제품의 흐름은 뭐야? 단단계야 그냥. 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게 돼야 연금성이 만들어져. 이해되시겠죠? 그게 안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한테 제품 주문 받아, 제품 갖다 줘, 뭐 해줘야 돼. 그러면 나한테는 연금성이라고 말 못해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야 너무 다단계 하지 그러면 아니야 나 단단계 해.
단단계. 왜냐면 우리 일이 그거잖아. 수당만 다단계로 받는 거지. 예, 다단계로 받는 수당은요, 대한민국 정부가 최고야. 9급 공무원이 잘해줘야 그 위에 있는 8급 공무원이 그 자리 유지하고 봉급을 받아. 8급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줘야 그 부서 위에 있는 7급 공무원이, 예, 야, 9단계야. 9단계. 예, 예. 그러니까는 모든 조직, 자본주의의 모든 조직은 다단계로 정해집니다. 실적 평가가 다. 우리도 똑같아. 그죠? 그런데 우리들은 일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단단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 자, 그러면서 재구매 매출에 대한 권리를 저희는 가지고 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코카콜라. 예, 그 사람처럼. 예, 나는 내가 회사를 그만뒀더니 그래도 여기서 계속 팔리네. 그것에 대한 권리를 나는 회사 그만둔과 동시에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어. 잘렸어. 나이가 돼서 은퇴를 했어. 그랬더니 그 권리까지 다 뺏기는 거잖아.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게 없다. 그 다음에 현명한 수익 전략은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통한 수입 창출입니다. 네, 이미 건강식품 먹고 있는 사람들 많아. 당뇨 때문에 먹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아, 논의를 바꿔서 드셔보세요. 더 좋아요. 밤에 잠이 안 와. 특히 또 다이어트 때문에 막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수백만 원씩 쓰고들 있어요. 그것을 한번 제품 저희 걸 바꿔보세요. 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미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사서 쓰고 있는 그 제품의 브랜드 체인지를 더 현명합니다. 더 효율적입니다. 더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브랜드 체인지를 통한 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는 건 첫 번째 고정비용, 직원관리 등의 고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전통적인 사업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사업에 대한 욕구. 그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자영업을 해. 뭐 가게를 열어. 고정비용 바로 발생합니다. 월세 나가야지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직원이 있어야 돼요. 직원 관리 뭐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인 문제. 고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 아, 요즘 경기가 나빠요. 월세 좀 깎아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전기세 50%만 이번 달에 깎아주면 안 될까요? 욕먹을 거야. 대번에. 만약에 그거 믿고 50%만 전기세 내봐요. 아마 다음 달에 뭐 전기 끊으러 올 거야 아마. 그죠? 자, 그런 것들. 그러면 연금성과 상속이 가능한 영구적인 사업에 대한 욕구. 요 두 가지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한 과정, 현실이 그래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수명은 늘어나고 있고 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이게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플랜 B는 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플랜 B, 첫째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냐, 특히 부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에요. 첫째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돼요. 특히 이제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도 연습하고 있고 뭐 예포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훈련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넓혀가는, 집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업으로도 가능해져야 돼. N잡이니까. N잡이니까. 자, 나는 월화수목 그럼 나는 출퇴근을 합니다. 나는 토요일날 내가 집중할게요. 뭐 화요일날 저녁에 집중할게요. 뭐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나는 부업으로 가능한 일이다. 세 번째, 설비 투자가 필요 없는 일. 내가 설비 투자를 해놓으면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발목에 족쇄가 딱 채이는 거야 이제. 고장나면 수리해야지. 네 번째 뭐예요? 재고가 필요 없는 일. 내가 식당을 한다 뭐 한다, 야채 이것도 상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게 더 없어도 문제니까. 그러한 재고들에 대한 문제. 특히 이 신발 파는 사람들. 맞아. 재고.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다 갖다 놔야 돼. 근데 잘 팔리는 사이즈는 늘 부족하고 남는 사이즈는 계속 재고로 싸요. 계속. 참 그것도 어떻게 좀 해서 사이즈를 안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칙칙칙하면 사이즈 조절하는 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투자가 필요 없는 일. 여러분 이 내가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한다, 뭐 버거킹을 한다, 수억씩 들어가요, 수억씩. 하다못해 조그만 카페 하나 차리는 것도 수억씩 들어가요. 막말로 여러분들께서 내가 자영업을 해.
여러분들께서 요 방의 4분의 1만한 것을 세를 넣어도 억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돈이 들어가요. 투자가. 자, 투자가 필요 없는 일. 여섯 번째, 경험이 필요 없는 일. 아, 난 이런 거는 경험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아, 그래요.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배워볼게요. 네, 배워볼게요. 경험이 필요 없는 일. 그 다음 일곱 번째,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 자격증 부자들 많아요. 네. 뭐 좀 안 되면 자격증 따라가. 뭐 좀 안 되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지식의 공동묘지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격증의 공동묘지도 많아. 집에다가 그 액자값만 해도 꽤 들어갔을 거야. 네. 자, 자격증이 필요 없는 일에 해야 된다. 출장이 필요 없는 일, 특히 아이들 키우면서 출장하기 힘들어요. 네. 네. 자, 출장이 필요 없는 일, 그 다음에 안정된 소득이 가능한 일, 안정된 소득이 가능한 일, 그 다음에 열 번째 많은 수입도 가능한 일. 내가 일을 배웠어 하다가 보니까 아 요렇게 일하는 거네. 흔히 말하는 일머리를 잡았어. 네, 일머리를 잡았어. 아 내가 이제 일을 할 줄 알아. 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더 많은 수입도 가능한 일. 예, 제가 예전에 동남아에서 하다가 보면 이제 그 화교들, 화교들한테는 그분들한테는요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법 얘기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요. 화교들은 사귄 줄 알아. 화교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법을 가르쳐 달래. 그거 자기가 3개월 안에 자기 걸로 만들면 1,000만 원은 자기가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전략이 중요한 거야. 전략.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이제 동남아에 있는 한 리더랑 제가 이제 중코를 좀 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세 가지를 얘기를 해. 첫 번째는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교육을 전에 한번 했어요. 자, 타이밍 세 가지 타이밍이 있다. 그래서 회사의 타이밍, 제품의 타이밍, 그다음에 나의 타이밍.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두 번째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전략인 거야. 어떤 전략을 갖고 일하는. 그러니까 화교들한테는 그게 중요해. 전략이. 그러면서 화교들이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는요. 다른 무슨 일을 해도 다 필요한 거야.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얘기할 때 맨날 회사의 타이밍만 얘기하고 자기는 맨날 구경꾼이야. 절대 일이 안 돼요. 그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배웠어, 해봤더니 오 되네. 내가 100만 원 버는 법을 내가 해봤어, 배워봤어. 내가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만들어 가봤어.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버는 법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거지. 나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못 밟으면요, 큰 돈을 벌어도 무너져.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공을 하는 것과 성공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그건. 지금 자 그래서 많은 수입도 가능한 일 11번째 뭐야 연금성 소득이 가능한 이렇게 된 걸 내가 해봤어. 많은 수입도 만들어내는 방법도 알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연금성 소득도 가능하냐 라고 하는 그것도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2번째 뭐예요? 자유가 가능하냐. 아플 수 있을 때 아플 수 있는 그런 자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느냐. 13번째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나는 상속을 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인간의 니즈가 해결되는 일. 그 다음에 15번째는 뭐예요? 의미가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과연 이 15개의 리스트 저 속에서 나 이것은 내가 해도 되는 일이야. 하고 싶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이제 양식도 있잖아. 사진 있어요 지금? 한번 쳐봐봐. 오케이, 있어. 오케이, 됐어. 자, 이렇게 우리가 양식도 있어.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이거 가지고 한번 서베이도 해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미 일을 하고 있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몇 가지 질문해도 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오케이. 네가 하는 일이 부업도 가능한 거야? 질문해. 체크해보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경험자에 어디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대. 요 체크리스트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보면 답은 바로 나올 거예요. 답은. 하다 보니까 이게 연금성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왜 해? 이왕이면 연금성 소득 되는 걸 하면 좋잖아.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내가 자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하대.
특히 에센셜 오일. 뭔 놈의 자격증들을 그렇게 따로 댕기는지. 그죠? 자격증 그거 배운다고 몇십만 원씩 가서 또 돈 내고 배워서 자격증을 따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일이야. 그죠? 그러면 내가 내 파트너들을 몰고 되면 자격증 따? 너 자격증 따야 돼? 사장님도 자격증 따야 돼? 파트너가 그거 했어. 나는 그걸 은퇴 언제 하냐고.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야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해야 되니? 새로운 파트너를 나올 때마다 해줘야 돼 이거는 지금. 예. 자,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한번 누구를 만났을 적에 한번 15가지 체크해 보세요. 그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혹시 이건 아니지 않나? 예. 그런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되는 거야, 일. 예. 일. 자,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일. 자, 이렇게 해서 본다.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하나를 빼고도 최상의 플랜 B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가만히 보세요. 이 중에 필요 없는 거 있어요, 혹시? 플랜 B로서. 플랜 A라면 괜찮아. 그건 어차피 죽고 살기로 할 거니까. 예. 플랜 A는 출장 가라면 가야지. 사장님이 가라는데 안 갈 거예요. 그죠? 어차피 플랜 A는요, 대학에서 배울 거 배워서 갔어. 예. 예. 또 뭐 취직 준비한다고. 예, 공부 다 했어. 인터뷰도 봤어. 플랜 A는 어차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까지 20년 동안 교육 다 받았어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밑에서 일하라고 배우는 거야. 지금.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미 플랜 A는 다 20년, 25년 동안 예, 뭐 어디 갔더니 무슨 뭐 토플이 얼마가 돼야 되고 뭐 그런 거를 해. 근데 그거 점수 제출해야 돼 가서 영어 쓸 일은 아무것도 없대. 그런 거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플랜 A는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20년, 25년 동안 공부해서 예, 또 대학 졸업하고도 대학원 졸업하고도 또 취업 준비 또 해서 그 다음에 인터뷰 보고 서류 작성해서 해내고 예, 다 해서 가거든. 근데 플랜 B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플랜 B는. 자, 이 중에 어느 하나 빼고도 최상의 플랜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중에서 한번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뭘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밖에 나가서 플랜 B를 찾고 있는 분들, N잡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양식도 준비해드렸고 체크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가능한 게 뭐예요? 첫째는 안전해. 예. 여기에서 돈 투자하는 거 없잖아. 지금 설비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돈 투자한 것도 아니야. 예. 첫째 안전해요. 이상하게 당하는 사람은 계속 당해. 예. 어떻게 그런데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재주야. 욕심이야. 재주야. 가끔 제가 어떤 분들 이렇게 만나서 미팅하다가 보면 가끔 제가 이제 참 이 양반 어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쫓아다닐까 싶어. 안 되는 것만. 예.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그 양반 지난번에 하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기는 다르대. 공짜로 보려고 그랬지. 자, 그러니까 안전한 두 번째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아, 그래. 그래도 이거는 있어야 내가 배우고 노력해서 가능성이 생겨. 그다음 확장성. 예, 내가 조금 배웠어. 50을 벌어, 100을 벌어, 200을 벌고, 500을 벌고, 1000을 벌 수 있는 확장성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부심이 생겨.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는 일, 누군가의 니즈가 해결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처음에 받는 어떤 그 열정 그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존재에 대한 가치거든요. 지금 일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나의 자부심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증명, 어떤 가치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파트너코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소비자 만들고 잘 관리해서 평생 고객 만든다. 평생 고객 만든다. 그리고 1번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도와주며 함께 성장한다. 저것이 우리들 하는 일이 다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돼야 안정된 소득, 연금성 소득, 자유와 상속이 가능합니다. 안정된 소득, 평생 고객을 만드니까. 평생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제품 좋아야 돼. 제품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제품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야 돼요.
신제품 나와야 돼요. 신제품 나와가지고 한번 점프도 할 필요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교육할 때 패션 아이템과 트렌드 아이템의 차이 그거 구분하십시오. 트렌드 아이템은 우리로 하여금 길게 갈 수 있는 긴 수명을 만들어주고 패션 아이템은 때에 따라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논의는 뭐예요? 트렌드 아이템입니다. 앞으로 30년도 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드랍은 뭐예요? 패션 아이템이야. 한번 쫙 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 쭉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예. 그리고 그것에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출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안정된 소득, 연금성 자유와 상속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저런 것들을 통해서 평생 고객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예, 내가 먹고 좋은 건 소비자의 분석법, 그죠? 내 시장에 이 제품이 좋을까?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논이 맛이 없어요? 그건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말. 사업자는 뭐예요? 논이 맛이 이러네? 요 맛을 좋아할 사람이 주변에 누굴까? 그게 사업자의 마인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스킨세라핀 냄새. 이건 그 냄새가 왜 이렇게 독해? 그거는 소비자의 마인드. 사업자의 마인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제품을 좋아할 사람이 있나 없나? 그게 사업자의 마인드. 예. 그거 구분하셔야 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소비자의 마인드야, 사업자의 마인드야. 예. 여러분들 이왕이면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멤버들이 사업자의 마인드로 예, 딱 정예부대가 뭉쳐지면 여러분들 다 대박 치실 거예요. 한 명이라도 소비자의 마인드, 예, 그거 갖고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소비자에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어쨌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요것을 한다. 이거 해봤더니 되네. 1번 요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함께 성장한다. 자, 그러면 선택의 4코너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일로 선택을 할 적에 특히 이제 N잡으로 선택을 할 적에 중요한 게 네 가지를 봐야 돼. 첫째 회사, 제품, 보상, 리더십 요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첫째 회사는 뭐예요? 준비된 회사여야 돼요. 준비된 회사. 특히 우리는 글로벌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글로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회사, 준비된 회사, 제품, 글로벌 IT, 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검증된 경영자와 경영진, 그 다음에 검증된 기록이 있어야 된다. 지난 2년 동안 짧은 2년이지만 전 세계가 놀랄만한 기록을 저희는 만들어냈어요. 예. 예. 자,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는 조직 구조와 문화입니다. 조직 구조와 문화는 다른 거예요. 조직 구조는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어떤 직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무슨 직급이래 뭐래 있어요. 근데 문화는 뭐예요? 그것을 운영해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문화. 예. 문화는 너 뭐냐면 합의된. 그죠? 자, 문화는 합의된 개념과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 합의된 개념과 행동 양식이에요. 그게 문화야. 그냥 막연하게 어디 가서 문화가 좋아. 그러시지 말고 저는 최소한 제가 파트너콜을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얘기는 거기 같은 데 배우는 게 달라. 저는 그 소문이 먼저 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 문화 얘기만. 그럼 문화가 뭔데? 합의된 뭐라고요? 합의된 개념과 행동 양식. 개념과 행동 양식이야. 예를 들어서 문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문화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상을 차려. 제사는 이래서 조상을 섬기는 거고 뭐 이러저러한 그 개념과 정리된 어떤 개념이 있어. 행동 양식이 있죠. 뭐 홍동백성가 뭔가 어쨌든 그런 양식이 있어.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거 그것이 합의가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합의가 되면 그게 문화가 돼. 그래서 문화는 어떤 합의가 된 개념과 행동 양식이 문화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구조와 문화는 다릅니다. 다르다. 자, 파트너 코너 이미 이것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교육하듯이
특화된 다양성, 우리가 13개의 브랜드로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14개의 브랜드가 돼서 특화가 된 제품들, 크로스오버가 돼서 좀 더 새롭고 세계 하나뿐이 없는 우리들만의 독점적인 그런 특화된 다양성,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과학과 역사가 검증한 제품들입니다. 자연과 과학의 콜라보 제품들입니다. 라는 컨셉을 얘기했고, 혁신적이면서 독점적인 제품들을 저희는 생산하고 공급을 합니다. 보상 플랜 어때? 생산성과 성실성에 의한 보상 체계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드릴게요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산하고 있느냐. 판매를 잘해? 계산해 줘야지. 멤버 유치를 잘해? 계산해 줘야지. 조직 사업을 잘해? 계산해 줘야지. 그런 개념에서 생산성과 성실성의 보상 체계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보상이다.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보상이다. 그거는 뭐야? 저희는 이제 진입하던 사업이던 최고 직급자도 똑같은 보상이에요. 직급을 갖다고 해서 더 주는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글로벌 보상. 다른 회사들처럼 직급자만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잖아. 직급의 중심이 아니거든,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있습니다. 자, 이미 파트너코에는 월 7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분하고 여러분의 차이가 뭐야? 그분하고 여러분의 차이. 차이가 많죠. 차이가 아주 많죠. 많아. 처음에 이제 인생을 걸은 거지 그 사람.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의 차이야. 그 사람은 2년 동안, 벌써 2년 전에 출발을 했어. 2년 동안 아마 죽기 살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쏟아부은 자기 어떤 삶, 그 차이인 거야. 그 차이. 그런데 그 사람이 직급을 가버렸어요.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도 우리와 여러분들과 보상 플랜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는 똑같이 주어진 거야. 결과는 그 사람처럼 시간 투자할 거냐, 피눈물 뿌리면서 일을 할 거냐, 바로 그러한 차이다.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탄력적 조직 운영과 1인 기업의 운영의 권리 보장이다. 탄력적 조직 구조. 여러분께서 뭐 방판으로 하던 두 줄기로 하던 세 줄기로 하던 잘하는 거 하십시오. 탄력적입니다. 잘하도록 하십시오. 1인 기업이야. 회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두 줄기 하세요. 가두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자, 그러한 개념 속에서 자, 1인 기업 운영의 권리 보장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리더십. 풍부한 경험의 리더십. 여러분께서 참 부끄러운데 저도 경험이 좀 있거든. 저도 경험이 좀 있어.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리더분들도 그죠? 경험이 충분히 있으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과 가지고 있다. 가치 중심의 리더십. 저희는 파트너십, 어떤 소통과 협업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함께 뛰는 리더십이다. 리더들이 지금 CEO들도 창립자들도 현장을 같이 뛰고 있어. 지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선택의 4코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 속에 있고 제품의 내용도 이 안에 있고 어떤 과학적인 검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오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수입의 8가지 경로가 있다. 수입의 8가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리테일 소득이에요. 리테일 소득 15% 이상의 소득, 뭐 4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팩을 이용해서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그 쇼핑 링크를 통해 살 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요거 있으면 미팅할 때 요거 했어. 그러고 나서 만약에 너희는 뭔데? 라고 하면 딱 뒤집어 놓고 요것만 설명하면 되는 구조로 요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판매를 잘하면 판매해. 15에서 40%, 50%까지도 가능해. 아, 인터넷 잘해? 해봐 한번.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먹어보고 써보고 해보는 사람이 좋대. 그럼 멤버 등록시켜. 그리고 관리 잘해. 왜 인터넷 주문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요 제품 좋지, 요것도 한번 먹어봐, 제품도 소개하세요. 4주 동안 밀착해서 그 소비자가 파트너코에 대해서 특히 제품에 어떤
인터넷 쓰는 방법, 주문하는 법이라는 그걸 잘 알 수 있도록 가이드 잘 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최대 30% 예를 들어서 그 소비자가 첫 4주 동안 100만 원을 구매를 했어. 100만 원 구매했으면 PB로 몇 점이에요? 500 PB 조금 500 그렇죠. 자, 계산하기 쉽게 우리가 평균 60%니까 600 PB 치고 그죠? 자, 600 PB에 30%면 얼마예요? 18만 원이요. 그럼 200만 원 매출에 18만 원 주는데 없어요. 네. 자, 멤버 등록만 잘 시켜 관리해라. 그럼 이렇게 해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재구매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재구매하면 우리는 작은 것들의 합, 우리는 페이라인이라고 부르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점을 했어. 3만 점이나 만점, 만점, 만점 세 줄기야. 그럼 하나가 3만 1점이네. 그러면 나머지 작은 거 3만 점, 3만 점 작은 거 두 개가 있겠죠. 합쳐서 6만 점에 대해서 저희는 15%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간다. 사업은 내가 어떻게 하기 나름이다. 예,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방판을 한다. 그래 5줄기 해. 하나 큰 거 빼고 나머지 4개의 합이 큰 거 하나보다 훨씬 커. 예, 그러한 개념. 자, 그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목돈으로 1,000만 원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한 1년 정도 열심히 했어. 회사에서 1,000만 원 저금시켜서 준대. 아니 뭐 2년이 걸리면 어때요? 2년 뒤에 1,000만 원 받으려면 예, 계산되시는 분 적금을 월 얼마를 벌어야 돼요? 2년 뒤에 1,000만 원. 예, 1,000만 원 받아야 돼. 네. 50만 50만 원씩 원. 50만 원 1년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그렇죠. 40만 원씩 2년을 벌어야 예. 예. 자, 그러면 40만 원씩 적금 부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예, 적금이야 이건 그냥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 회사가 부어드릴게. 2년 동안 열심히 해보셔요 한번. 예. 자, 뭐 기분 나쁘면 안 받아도 돼.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조금 나쁘면 받아서 놔주면 돼. 아니. 아니야. 자, 그런 것도 있다. 그거 외에도 글로벌 전 세계 매출에 대해서 3%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줄을 몰라. 지금 재작년에 저희가 글로벌로 얼마를 했어요? 5천억 정도 했어. 한국이 얼마 했어요? 3억 했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1년 치니까 한 30억 한 거야. 30억? 5천억을 한 거. 30억입니다. 몇 프로예요? 0.1%도 안 돼. 그죠? 0.1%도 안 되는데 나는 5천억에 대해서 그것에 가진 3%를 n분의 1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5천억이 지금 얼마지? 천억이죠. 아니 5천만 달러 아니었어요? 아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5천억.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는 사실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 아직 우리 팀에는 아직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저쪽엔 있어.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것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발생되는 매출에 대해서 받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35%에도 포함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큰 기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칭 보너스. 내가 누군가를 내가 개발을 했어. 그분이 일을 합니다. 그분이 받는 요 베이스 요것에 대해서 15%. 그분이 추천한 사업자에 대해서 10%. 나는 7세대까지 그 밑으로는 5%씩 받을 수 있는 매칭 보너스.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예. 언제 한번 저는요 이거 개선하면서 다 쪼개갖고 제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어. 예, 다 쪼개서 하나하나. 만만찮아요.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제가 몰아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글로벌 이것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칭 보너스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 소비자 만드십시오. 소비자 만드는 과정 속에서 파트너 1명 2명 사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별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늘 보면 별난 거 하려다가 별나게 망해.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별한 거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제가 안 돼.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리워드는 뭐예요? 비즈니스 리워드는 비행기 탈 때마다 마일리지 쌓이듯이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리워드로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예,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저는 지금 고민이야. 예, 저희가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평상시에는 뭐 100점, 뭐 1000점, 뭐 1500점, 뭐 얼티마 만들면 1500점, 뭐 이렇게 쌓여. 6개월에 한 번씩 왕창 떨어지는 게 이게 대박인 거야. 예, 대박. 예, 제가 그 작년 7, 8, 9, 10, 11, 12, 6개월치 그 전 6개월 대비해서 제가 1월 10일 날인가 예, 그렇게 해서 받은 게 거의 35만 점이에요. 한꺼번에. 예, 35만. 그 전까지 합치니까는 그 전까지는 합쳐봐야 한 12만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뚝뚝 이랬더니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깜짝 놀랐어. 예, 그러니까는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강의 안 해도 제 해외여행 2-3번은 가요. 같이 가요. 하시는 거예요? 야물르지요? 자랑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꾸준하게 성실히 했을 때 이게 쌓이는 게 무섭더라고. 35만 점이면 대표님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니, 돈으로- 미리 대답하지 말고 대표님이 제가 돈으로는 그게 재밌는 게 미국서는 10,000마일을 제가 회수로다가 돌려주면 제 이 월렛에 100불이 쌓여 10만 원이 쌓여. 그러니까 10,000마일당 10만 원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되지. 사장님은 크다. 박수. 크다. 크다 박수.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8가지의 수입의 경로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판매 잘하시면 판매 잘 하세요. 예. 나는 멤버 구축 잘해. 멤버 구축 하세요. 나는 조직 사업 잘해. 오케이. 예.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거 잘하십시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이스 커미션만 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 저희는 첫째 주 마감입니다. 주 마감. 그래서 금요일 밤까지 어저께 밤까지 저희가 이제 마감을 했어요. 예, 마감을 했고 첫 4번의 마감 동안 비즈니스 레벨을 결정을 한다. 아, 참, 그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 우리 김명수 사장님 박수 쳐줘요. 박수. 네. 김명수 사장님 어저께까지 마감을 하면서 이제 랑카이 가는 거 이제 했고,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얼티면 하나가 완성이 됐어. 그리고 다음 주에 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하나가 더 들어올 게 있어요. 그러면 얼티머 둘이면 얼마를 벌어요? 둘만 90. 갖고도 90만 원이에요. 됐잖아요. 그런데 얼티머 둘을 했더니 또 뭐가 해결됐어요? 천안. 예? 천안 가는 거 본인도 가고 누구를 초대해서 갈 수 있는 게 해결이 됐어. 그죠? 예. 그래서 박수를 쳐드린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자, 그러면 주 마감입니다. 말씀드렸고 첫 4번의 마감 동안 비즈니스 레벨을 달성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 예,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건 4주마다 100PB, 흔히 말하는 자격 조건이 뭐예요? 유지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4주에 한 번, 4주마다 묶어서 첫 주에 100PB 금액으로 따지면 16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그것을 구매하는 것이 자격 유지 조건 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시뮬레이션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제 없애버릴까 싶어, 나중에는. 네, 자, 100PB씩 구매하는 고객 3명을 만들었다. 100PB씩 구매하는 고객을 3명을 만든다. 예, 예. 자, 3명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의 보장 플랜 속에서 뭐예요? 자, 3명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3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워라인 하나 빼고 뭐 어쨌든 똑같으니까 이제 하나가 파워라인이라고 치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 100PB입니다. 그래서 2명이야. 그랬더니 200점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15%를 받으니까 우리는 3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는 요 사람을 도와서 요 한 명씩을 도와서 3명씩의 소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리크루팅 아닙니다. 리크루팅 하라고 하면 또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 자, 3명씩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페이라인에 6명이에요. 600점입니다. 9만 원이에요. 합쳤더니 12만 원의 수당이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나랑 요 사람이랑 합쳐서 또 이제 요 사람들이 3명씩 만드는 거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페이를 합쳐서 18명, 1,800점, 27만 원 합쳐서 39만 원의 수당이 발생이 돼요.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특히 N잡을 하면서 일주에 소비자 한 명은 만들 수 있잖아. 소비자 한 명은. 네. 가끔 가다가 보면 전업을 하면서도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자, 소비자 한 명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7세대까지 내려가면 보상 플랜 8개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벌어갈 수 있는 게 4주에 3,200만 원 정도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다 될까요? 안 돼요. 안 돼도 괜찮습니다. 반만 돼도 대박이고 10분의 1만 돼도. 그런데 이것이 연금성이 가능하다. 왜? 각자 관리해야 되는 소비자 몇 명이에요? 3명. 3명입니다. 3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벌겠다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안 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강의할 때 쓰는 것처럼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실이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요 소득은 뭐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중에 리테일, 뉴 볼륨, 글로벌 풀보너스, 매칭, 뭐 라이프스타일 크레딧 다 빼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거야. 한 가지만. 네. 한 가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흔히 말하는 대발이 왕발이 찾으러 다니지 마시라는 얘기야. 댕기면 밥 사줘야 돼, 커피 사줘야 돼. 때로는요 와도 문제야. 내가 모시고 일해야 돼 다운. 네.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이거 먼저 해보자. 이거 먼저.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제가 그 3명 하는 거 없애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주 마감인데 3명을 하니까 이거 3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이게 헷갈려. 네. 10일 만에 한 명. 그것도 헷갈려. 그래서 자 일주일에 한 명. 일주일에 한 명 100PB 구매하는 소비자 4명을 만드는 것을 복제시켜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어. 자 그러면 4줄기입니다. 100PB 하는 사람 4명이야. 그런데 하나는 파워라인 빼고 페이라인이 3개입니다. 3명이니까 300점 그러면 15% 45,000원. 그죠?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서 4명씩을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러면 4, 3, 12, 12명 1200점 18만원 해서 합치니까 22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만들자는 게 그냥 많이도 말자. 뭐 10명 유지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지금. 물론 이 유지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10명 소비자 만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10명 중에서 3명만 유지하면 돼 그 달에. 뭐 1, 2, 3이 이번 달 유지하고 다음 달에 4, 5, 6이 유지하고 다음 달에 7, 8, 9 유지해도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일주일에 한 명씩 한 1년 52명 해볼게요. 50명 다 돼? 안 돼? 반만 돼. 어쨌든 유지하는 사람 나와.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했어. 그랬더니 내가 7세대까지 복제해서 내려갔더니 2억 4천. 2억 4천이야. 다 돼야 돼. 안 돼. 안 돼.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건 그냥 숫자야. 성실하게 1년을 해서 이것을 복제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돕는 거야. 그것을 여기에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나는 기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했어. 그랬더니 10%만 돼도 월소득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엄청 좋은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걸 보려고 하면 안 돼.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소비자 100PB 하는 소비자 빨리빨리 만드십시오. 그 속도가 빨라지면 성공 속도가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보자. 그것에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고속도를 높여.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내가 이것을 해서 소비자 내가 1명, 2명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한 2달을 했어. 8명인데 4명을 찾았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야? 내가 그분들이 나처럼 할 수 있도록 그죠? 보여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아주 심플해. 그러니까 일부러 복잡하게 만드시지 말란 얘기야. 제 얘기는 지금. 자 한다. 자 그러니까 재밌게 이거야. 40년 동안 직장을 다닌. 자 이거는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4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4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놀랍죠. 그런데요, 4년은 그만두고 6개월도 안 해. 6개월도 안 해. 한번 6개월, 아니 4년, 하나 1년만이라도 나는 일주일에 한 명의 소비자 만들어야지. 1년만 해보라고, 1년만. 인생이 바뀐다니까. 1년 동안 소비자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만 있을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을 거야. 노라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생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1년 동안 그 과정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네. 40년 동안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괜찮아. 4년? 4년도 아니야. 파트너건요 4년도 아니야. 보상 플랜이 4년도 아니야. 이게 지금요. 저희 보상 플랜은 1년만 일주일에 한 명씩 만들어 볼게요. 52명 네, 해볼게요. 죽기 살기로. 다 안 돼도 괜찮아. 근데 나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바뀔 수가 있어. 삶이.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쉽게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쉽게. 예.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그룹이 확장하는 속도가 바뀔 겁니다. 속도가. 자,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께서 내가 월 얼마를 벌고 싶다. 각자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출발점은 똑같습니다. 결단에서 출발을 해요. 결단에서. 그래서 제가 3개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의 타이밍, 지금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 제품의 타이밍, 이제 신제품도 나와. 제품의 타이밍이야. 세 번째 나의 타이밍. 나의 타이밍 뭐야? 내가 결단하는 것에서 출발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내 꿈, 파트너코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수당을 받고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디쯤에 가 있을지는 한번 내가 정하는 거다. 이거는. 자, 100명이 줄을 섰어. 내가 맨 앞에 쓸지, 중간에 쓸지, 꼬랑지에 쓸지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회사 그래, 제품 그래, 보상 플랜 그래, 별거 하는 거 아니네. 내가 먹고 좋았어. 나처럼 100PB 쓸 사람 한번 내가 일주일에 한 명씩만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결정하고 목표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한번 이제 그 스폰서들과 한번 계획도 세우고, 내 명단은 이래요. 한번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나처럼 일주일에 한 명 파트너 만들 사람, 한 명 소비자 만들 사람, 한 번 2명 찾아보자. 2명을 찾아보자. 그 2명 어디서 나와요? 일주일에 한 명씩 100비 쓴 소비자를 만들다가 보니까 나오더라. 그런 어떤 그 선순환을 딱 한 번만 제대로 경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다 엄청난 성공자, 부자가 될 텐데. 저는 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성공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성실에 대한 그것만 풀어만 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파트너원 그룹이고 좋은 사람, 좋은 문화, 좋은 사업 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저희는 좋은 사업, 좋은 사업. 그게 되려면 우리 하나하나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사무실에 오면서 이제 첫날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게 과연 우리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화도 우리가 좀 이제 나눠봤고, 그 안에서 좋은 문화 만들어지고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 찾고 있거든. 근데 좋은 사업인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니야. 왜? 좋은 사람들이 안 모여 있어.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괜찮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놔야 되는 소문은 거기는 배우는 게 달라.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발전하고 성공하고 좋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